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파이널 리서치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 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6,600, 오늘은 6,700도 장중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무섭도록 질주를 보여주고 있는 국장이고요. 이제 코스피 꿈의 7,000, 더 이상 꿈의 숫자는 아닌 듯합니다. 손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 들어와서만 코스피 지수가 무려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1998년 2월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힘을 쓰겠다라고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해줬는데요. 오늘 이 같은 흐름 속에 코스피, 코스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쉬어갔습니다만 낙폭을 빠르게 줄여내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질주를 또 보여줬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 오늘은 133만 원이 장중에 돌파가 되면서 오늘도 사상 최고 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파업이라는 이슈가 달려있는 삼성전자는 오늘장에선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견조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오늘은 SK하이닉스 강력합니다만 현대차 그룹주들의 질주가 놀랍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특히나 2월 말부터 현대차는 주가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었었고요. 드디어 반등의 서막이 올라간 걸까요?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구글의 딥마인드 CEO가 방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을 만난다고 하고요.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도 회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에 구글 딥마인드와 현대차는 로보틱스 산업 관련해서 협력을 MOU를 맺은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호재성의 뉴스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매력적인 포인트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 아닐까요? 오늘장에서 현대차 그룹주 질주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스닥 지수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사상 최고 랠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갔었죠. 코스피와 키 맞추면서 1200도 돌파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어제는 로봇주들의 초강세가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로봇이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장 초반 해도 좀 묵직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2차 전지단도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말썽입니다. 특히나 ABL바이오 어제 이 임상 데이터 관련해서 2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도 ABL 바이오의 이 자회사가 주가 급락세가 있었고요. 오늘장에서 ABL 바이오 장중 20%가 넘어가는 급락입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와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은 계속해서 신뢰도 문제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 하락을 그리고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양새인데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까요?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오늘장 파이널 리서치 통해서 그 흐름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매크로 변수는 여전합니다. 국제유가는 오늘도 올라가는데요. 지금 브렌트유가 $100를 넘겼고요. WTI도 지금 $98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7월까지 이어진다면 국제유가는 이제 $120를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이 답보 상태에 접어드는 상황인지라 유가의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번 주에는 페드의 4월 FOMC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마지막 회의이기도 한데요.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전해질지 이번 주에 하나의 체크 포인트, 변수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파이널 리서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뜨거운 섹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섹터 안에서 또 미친 수익률을 잡아봐야 될 텐데요. 김재경의 매드스탁 함께 하시죠. 김재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에 힘이 좋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네, 장중에 6,700도 넘어섰단 말이죠. 시장 어떻게 네. 평가하셨을까요? 자, 아무래도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무려 18일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19일째인데 19일째 되는 날 드디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가격권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좀 피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와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방산, 그리고 전력 기기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 섹터가 이어지다 보니까 5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도 섹터 격인 방금 말했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아마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섹터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이죠. 그 모델 마이클 벌이라고 하는 이 분이 반도체 ETF 하방 베팅을 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심이 여기서 조금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온 자리인지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커져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분을 끊어내고 이 숨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반도체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매드스탁 통해서 또 어떤 종목이 기회가 될지 그 미친 수익률 함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김재경 전문가 좀 더 가까이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소통이 가능하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 4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이 수익 계속해서 극대화해 보셔야 될 텐데 즐겨 가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막판에 오늘의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그 종목이 이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가는 힌트 챙겨보시고 그 종목까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안에서 가격 전략까지 친절하게 안내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오늘의 또 핫스탁 종목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5종목 꼽아봤는데요. 자, 열어볼게요.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눈길이 가장 많이 가는 종목은 뭐니 현대차인 것 같아요. 드디어 반등 서막이 올라간 걸까요? 네. 자,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 여러분들 계속 만년 저평가 종목, PBR도 1이 안 됐던 종목인데 이제야 1.1로 올라섰습니다. 자, 아무래도 현대차는 지금 볼 때는 이제 로봇에 관련된 종목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자회사 보스콘 다이내믹스의 아틀란스라는 이 로봇을 또 만들었고 대중에도 공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단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피지컬 AI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단을 만들 수 있는 자회사가 있는 현대차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율주행 레벨업 단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휴머노이드 로봇단 말고도 자율주행 차도 피지컬 AI에도 같이 접목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1분기에 45조 9,30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5천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5%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영업이익 하락에 대해서는 1분기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큰데 미국에서 관세를 맞으면서 8천억 부분이 좀 손실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로봇주로 봐도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사도 늦지 않다고 지금 보여지고 오늘의 굉장히 좋은 수급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면은 네. 자, 이제 전고점까지 괴리율, 전고점이 68만 7천 원인데 여기까지 괴리율이 18.78%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20%가 좀 터진 자리, 그리고 62평선 구간, 그리고 120평선 구간은 괴리가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구간이라면은 중기 라인에 제가 좋아하는 121선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62평선 구간 가격권이 하단은 51만 원 구간인데 여기 구간을 이탈 안 하면 1차 51만 원, 그리고 2차로는 그 전에 하단선 구간 46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1차 51만 원, 2차 46만 원과 이탈 안 하면은 이 종목은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모처럼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이 직전 고점인데 이때 가격이 68만 원이고요. 현재가 한 55만 원 수준인데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로봇으로 봐야 되겠죠. 로봇과 또 완성차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우리 주가 흐름도 체크해 봤는데 기아는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현대냐 기아냐 질문을 네네. 많이 드리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해본다면 기아의 상승도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도 나와요. 사실 현대차에는 어떤 브랜드가 있죠? 현대차. 네. 잘 나가는 브랜드 굉장히 많죠. 모델로 보면 제네시스, 네. 현대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를 딱 놓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첨단 기술이 나오고 자율주행이 나오고 어떤 좋은 자재들 기술력 나오면 어떤 차에 먼저 대입이 될까요, 여러분들? 현대차에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아랑 현대랑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현대가 먼저 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 첨단 기술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저는 먼저 대입이 된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도 현대차가 먼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현대 그룹주 오늘 오토에버나 다 잘 가던데 일단 네. 현대차 먼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가 제가 볼 때는 만년 저평가 종목이었다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또 아틀란스라고 하는 휴먼드 로봇 단이랑 섞이게 되면 정거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저께 로봇주가 또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이슈도 같이 등에 업고 자동차 매출도 지금 현재 국내나 북미에서도 많이 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 부분과 주가는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현대차 매력적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직전 고점 돌파도 가능하다 말씀 주셨거든요. 그 가격대는 68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김재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실시간 시장 상황 점검과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우리 소통이 가능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수익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점검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볼 텐데 두 번째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많죠. 삼성 SDI, 대우건설, 포스코홀딩스, 문배철강 이 안에서 우리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네. 철강주가 최근에 정말 잘 가더라고요. 네. 오늘도 상한가 갔던 종목들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철강주도. 잘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포스코홀딩스는 근데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철강주도 봐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봐야 됩니다. 지주사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전지 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지금 광산, 리튬 광산에 투자를 한 유일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광산 지분 투자가 됐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호재로 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도 경신을 하면서 작년 대비 무려 100%나 상승, 100% 이상이죠.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을 또 보였다는 것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흐름이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훈풍이 또 일었다.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철강 이슈인데요. 3월 달에 철강 생산이 6%또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수출 허가제 도입으로 인한 제한으로 반사적으로 국내 철강주의 수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다 가져가시면서 포스코홀딩스를 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차트 잠깐 볼게요. 가격 대응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게 되면 오늘 46만 2천 원권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정고점 일단 가까운 정고점은 2월 달 말이었습니다. 여기는 일단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전의 정고점까지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50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제가 싹 그어드리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정고점이 23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50만 원대 정도가 되니까 지금 46만 원권에서 상단으로는 50만 원대까지는 편하게 한번 열어두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진입 가능하다 사인을 주셨고 50만 원은 그럼 한 1차로 보면 되는 자리인가요? 앞으로 여력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일단은 1차로 먼저 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기간적인 조정을 많이 보였잖아요. 23년도 12월 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이런 본전 심리가 발동하는 매물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조정은 길지만 50만 원대의 그 매물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던 시간이 긴 것만큼 또 두꺼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대까지만 열어두시고 거기는 돌파하고 나서 물량을 대응해도 늦지 않고요. 일단은 좀 급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본전까지 기다렸던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대에 분명히 매물이 좀 출회할 거라고 보니까 50만 원대는 일부 물량 정리하는 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50만 원 말씀 주셨는데 원래는 목표 주가를 좀 후하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네요. 그간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물대가 켜켜이 쌓여 있는지라 이를 소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자, 정보방 안에서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추가적인 전략들 나가니까요. 지금 매수 가능하다 사인 받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들어오셔서 현 시점에서부터 실시간 대응을 함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을 또 바로 가볼 텐데 앞서 현대차 봤고요. 포스코홀딩스 봤습니다. 이사님께서 픽해 주세요. 어떤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오늘의 또 픽은 첫 번째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삼성 SDI로 저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사실 이 흐름이 묵직했었거든요. 네. 근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날아가더라고요. 네. 역시 2차 전지인가요? 근데 엊그저께 사실 이상한 괴이한 흐름을 또 보였단 말이에요. 차트상으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4일 전에 뭐 진짜 넥스장에서 완전 급등했다 내려오는 뭐 한두 주 거래된 것 같지만 차트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확인하면서 매물대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삼성 SDI는 2차 전지에 관련된 뭐 종목이라고 뭐 모두 아시겠지만 역시나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리튬 가격,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재고 자산 재평가에 대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2차 전지단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빨리 양산을 목표로 뛰는 회사거든요. 27년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크면 클수록 삼성 SDI는 더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2차원지 단위, ESS 단의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슈로 좀 많이 실적을 그나마 좀 떼웠다면 앞으로는 2차 전지의 이런 밸류가 제가 볼 땐 전고체 배터리로 안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전고체 배터리 전에 지금 화재 사건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전기차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충전을 차가 출발하자마자 충전소 찾기가 바쁘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리고 화재에 대해서 또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거리도 한 80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때 삼성 SDI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1년 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단의 아무래도 협동 로봇가 나오게 되면 제주도 그리고 그다음에 로봇가 이렇게 또 짐도 옮기는데 만약에 여기에 일반 리튬이온 들어갔다가 넘어져서 화재 사건이라 일어나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꼭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UAM이라고 도시망공 모빌리티에 대한 이슈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도시망공 모빌리티에 대한 이슈가 커서 이렇게 좀 다니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강을 넘어서 마포에서 여의도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실측 테스트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UAM이라고 하는 도시망공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무조건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단 그리고 UAM 이 단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보면 삼성 SDI 단은 분명히 더 많이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제가 말했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상한 흐름을 보였던 구간이 여기인데 거래가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급락을 마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의 고점 부분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고가를 다시 만들려는 의지가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최근에 전 고가가 78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엊그저께 이상한 흐름으로 82만 원 찍었지만 이건 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이 78만 원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이 가격은 제가 볼 땐 또 아래 있을 것 같으니까 전고체 배터리 나올 때까지는 전 고가까지 편하게 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78만 원 수준인가요? 네, 전고점이 딱 78만 원인데 사실은 제가 70만 원, 72만 원 정도를 매물대로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땐 전고점을 넘어가도 제가 볼 때 이상하지 않은 가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SDI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확실히 전고체 대장답죠. 오늘도 힘을 제대로 뿜뿜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하지만 고가권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쉬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김재경 이사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편안하게 해 가셔야 될 텐데요. 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현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고민이시라면 들어오셔서 다 전문가와 다 이사님과 함께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I까지 체크해 봤고요. 이제 어제 종목을 또 리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어제 우리 매드스탁 첫날이었었잖아요. 맞아요. 로봇주가 나갔었고요. 그 종목은 공개해 주세요. 어제 네. 뭐였나요? 어제 종목은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유진 로봇. 오늘 로봇주가 장 초반에 움직이다가 좀 맞아요. 어느 정도 숨 고르더라고요. 우리 수익권이긴 합니다. 하루 만에. 네, 수익권이긴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근데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차트를 힌트를 드렸지만 굉장히 기나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빼꼼히 드는 이렇게 시작되는 점, 그러다 보니까 변곡점의 초입 이런 부분을 제가 드린 건데 손절매 구간은 짧고 수익 구간은 길며 앞으로의 로봇 섹터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제가 어저께 방송에 드렸던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요 구간의 사진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이 굉장히 좀 길었던 좀 힘들었던 이런 종목인데 이제야 22평선 구간에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었고 수렴을 하는 그리고 다행히 폭발이 위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상향의 방향은 좀 잡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같이 보시고 대장주가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방향도 함께 보시면서 이 종목은 그대로 방향성 위로 우상향으로 가니까 그대로 좀 대응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이런 거는 제가 여기 밑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상세하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가격권이 궁금하신 분들,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리미리 들어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진 로봇 이제 반등의 서막이다. 이제 로봇주 막 시작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담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김재경 이사와 함께 실시간으로 수익을 챙기시면서 즐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오늘의 매드픽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이 종목이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힌트 이제 받아볼까요? 네. 힌트를 그러면 힌트 열어주세요. 짠! 네, 힌트 오늘 세 가지. 국책과제, 네. 전고체 배터리, LG화학 협력사. 이렇게 봤을 땐 2차 전지네요. 네, 맞습니다. 2차전지 맞고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세게 보는 테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책 사업하는 거거든요. 나라에서 돈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들은 굉장히 가장 세다고 저는 보니까 국책 사업을 하는 아무래도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많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을 또 국책 사업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재단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 한 번 더 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LG 화학에 또 같이 협력을 해서 국책 사업을 진행했던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옛날에도 방송에서 한번 몇 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네. 갈 때마다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잡아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힌트로 차트 잠깐 볼게요. 네. 네, 차트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어요. 맞아요. 물론 저렇게 좀 안 좋게 흘러가는 날도 있지만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이게 일봉인가요? 네, 일봉입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예전에도 많이 기록했던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상한가를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좋아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부 정책 테마주에 엮여 있는 종목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종목 여러분들 꼭 미리 매수하셔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은 분명히 한번 또 세게 날아갈 수가 있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니까 이번에 또 한번 제가 볼 땐 상한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번에 눌림목 자리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꼭 매수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아래 QR코드 있죠. 여기서 제가 상세하게 장 후반에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드릴 거니까 여기다 입장하셔가지고 장 후반에 종목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장 마감하고 종목이 나간다고 하십니다. 지금 2시 반 넘어가는 구간에 이제 서 있는데요. 3시 반 넘어서 종목
나오니까요. 여러분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이 안에서 오늘의 종목 무엇일까 함께 대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노란 톡방으로 입장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김재경 이사와 함께 오늘의 종목 받아보시면서 또 수익 잘 즐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드스탁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김재경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나. 네, 화요일장 마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어제는 코스피가 6,600을 돌파했는데 오늘은 장중에 6,700도 넘어섰습니다. 네. 이제 안착이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원체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요. 현재는 겁내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되는 자리인지도 궁금해요. 예, 너무 공격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일단 돌바락지가 생길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죠. 지금. 네. 근데 다행히 협상은 잘 된다라고 하는데 국제 협상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국제 유가라든지 채권의 흐름을 보면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뛰어내리기엔 좀 애매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한번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좀 빠진 종목들 중에서 좀 종목을 찾는 게 낫고, 그다음에 현금이 있으시면은 현금을 조금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일단은 그렇다고 완전히 보수적인 것까지도 그렇죠. 아니고 어느 정도 시장을 일단 낙관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지만 변수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나 수익 중인 종목들 좀 잘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쵸? 너무 빨리 파셔도 안 돼요, 요즘에. 그래요? 일단은 가져갈 그렇죠. 때까지 일단 가져가자. 갖고 있는 포트는 이제 수익이 나셨으면 좀 끌고 가시고. 예. 예,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조정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눌렸을 때가 조정이 온다면 그때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 이야기 해볼 텐데요. 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에 133만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 랠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어제 BNK 투자증권에서 좀 찬물을 끼얹기도 했었는데 사실 찬물 맞지도 않았어요. 파죽지세이긴 합니다만 투자 의견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분은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데, 예, 그 걱정이 실현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그 수요가 줄어든다, 투자가 줄어든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네. 아직은 안 보이죠. 예, 그리고 아마 2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30일 아침일 됐는데 실적 나오죠. 30일? 예. 실적이 나오죠. 예. 29일이니까. 그렇죠. 실적 나오게 되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그때 발표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를 조금 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쪽도 이제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예, 지금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잘 나가면서 클로드가 워낙 좋죠. 예, 좋으면서 그것들 때문에 지금 지금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가 GPT 5.5 내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5.5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몰랐어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네,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재미나이는 또 뭐냐? 아니죠. 네, TPU를 지금 추론형과 학습형으로 나눠서 지금 또 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는 사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130만 원 목표가를 내놓은 그 보고서는 그냥 걱정을 좀 미리 하셨다. 근데 그 걱정이 안 된다는 걸 느끼면 더 가겠죠.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혼자 의견을 낸 건데 그분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은 나름대로 이거를 사이클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구조적 성장으로 바뀔 수 있는 뭔가 이제 계기가 만들어진다라든지 메모리의 커스터마이징화가 점점 더 된다. 만약에 메모리를 지금 범용이잖아요. LPDDR을 찍어내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다. 네. 라고 보면 근데 나중에 이 DDR, LPDDR이 됐든 뭐 GDDR이 됐든 D램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약간 설계를 변경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TPU에 들어가는 DDR과 여기에 들어가는 DDR이 다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럼 TSMC처럼 바뀌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밸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많이 계속 올라가지고 비싼 것 같잖아요. 130만 원 되니까. 네. PER로는 여전히 4배 조금 넘습니다. 여전히 5배가 안 되네요. 예. 보통 이제 SK 하이닉스를 4배에서 한 6배 사이에 준다라고 하는데 네. 아직 5배도 안 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닥 비싸진 않은 거죠. 네, 일단은 지금은 예측하는 흐름은 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대응이 맞는 것 같은데 BNK에선 그렇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 같은 흐름보다는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데 포커스를 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종목 있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어제 장중에 상한가 갔었는데 이제 제대로 박스권 돌파가 됐으니까 상단이 확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상단이 열렸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갑자기 또 확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원래 한번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또 좀 쉬어요. 네. 예, 항상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표가 42만 원짜리 리포트가 이제 메릴린치에서 나왔죠.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한미반도체를 쓰는 애널리스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반성해야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소통을 제대로 안 하거나. 저도 한미반도체 리포트 찾아보면 없어요. 네, 좀 그래서- 오래전에 나왔던 것들밖에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별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랑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나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얘기는 여의도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뭔가 그 기분이 나쁘셨는지 애널들이 안 쓰고 있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시총 3위 기업을 그리고 지금 주요 ETF에 다 들어가 있는 기업을 팔로우를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증권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신고가 넘어갔다 보니 뭐 속출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안 들고요.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안 나올까요? 예, 지금 네, 좀- 회사가 좀 삐진 것 같아요. 예. 좀 빠르게 애널리스트들께서 뭐 좀 리포트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목표 주가 어디까지 나오는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제 급등으로 상단이 열렸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한 40만 원도 일시적으로 갔다 올 수는 있겠죠. 40만 원이요. 지금 한 30만 원 후반인데 네. 40만 원 부근까지도 가능하겠다 말씀 주셨고 우리 2차 전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좀 쉴 줄 알았거든요. 실적이 뭐 어느 정도 큰 성장을 보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높이 그 이상까지는 아니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주가는 오늘 다시 한번 날아가서요. 삼성 SDI 어떻게 바라보세요? 70만 원을 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오늘도 69만 원 가니까 밀리죠. 네. 일시적으로 70만 원 넘어가면 부담을 좀 느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신고가 영역으로 가기에는 지금은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 지금 오늘 올라오는 거는 알버말의 주가가 급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튬 가격이 지금 다시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알버말이 급등을 했고요. 그 여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그 뉴스 나오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더 강하죠. 네.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생각보다 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분의 2 이상 가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올렸던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실적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자 영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 중이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이럴 때 한 차례 챙길까요? 뭐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셔도 괜찮겠죠. 근데 오버슈팅은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한 70만 원 넘어가면 조금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 뭐 들고 계시다면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끌고 가자라는 전략을 받아봤는데 70만 원이 저항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단도 그럼 지금 자리 삼성 SDI와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삼성 SDI가 약간 좀 과하게 올랐어요. 다른 삼성은, 종목 대비해서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열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보면 포스코 퓨처엠도 좀 덜 올라왔고요. 포스코 뭐 DX 같은 종목들도 좀 덜 올라왔죠. 그럼 리튬 쪽으로 주목하시네요. 리튬은 포스코 하나밖에 안 보고요. 네. 나머지 리튬주 없죠 우리나라에. 포스코 홀딩스 네. 또 리튬 뭐 지분광산 투자했다 뭐 이런 뉴스가 포스코 있잖아요. 홀딩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사실은 기대감이 있으면 더 올라가겠죠. 네.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하는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는데 성일하이텍 말씀드린 거는 여기는 18만 원까지 갔던 회사가 지금 7만 원대니까. 네. 추가적인 상승은 여기서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저기 첨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쪽은 아직 좀 모멘텀이 약해요.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약해요. 약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보면 에코프로 BM도 조금 덜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에코프로 BM은 조금 더 위에 상방이 조금 열려 있는 걸로 보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네. 좀 열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좋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 안에서 먼저 한 주식을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니까 오늘은 이제 주인공은 포스코 홀딩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앞서 삼성 SDI 진단을 받아봤습니다만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차 전지 다 동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고 여전히 매수 여력 그리고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 좀 많이 체크해 주셨으니까 그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로봇을 이야기해 볼 텐데 어제 코스닥 1200 돌파가 됐었던 그 주역에는 로봇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속도 조절 들어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연초에 로봇 상승을 목격을 하셨을 테니 오늘 같은 장에서 로봇주 지금 비중 확대해볼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시각 어떠세요? 여기도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로봇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 하나만 보자, 두 개만 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정도. 그러니까 실적 나오는 기업인가요? 실적은 다 안 나오고요. 뭐 로보티즈도 뭐 PER 따지면 390배가 넘는데 그렇게 높아요. 버는 건 요만큼인데 네.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그런 건데 레인보우는 아예 계산이 안 되죠. 네. 근데 두 회사를 그래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LG와 삼성 때문에 주목하자라는 거고 LG전자가 지금 요즘에 로봇 사업에 좀 열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로보티즈와 뭔가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LG가 뭘 갖고 있냐면 엑사 AI라고 해서 자체 또 GPU를 갖고 있죠. 물론 A100 시리즈라고 알고 있는데 한 2만 장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자회사니까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5만 장 받으면 뭐 할까요? 반도체 자동화만 시킬까요? 하면 로봇에도 좀 주겠죠.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돼서도 여전히 GPU 있는 그룹들 보자.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럼 차트 한번 봐주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막 반등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3월 3일자로 93만 원 돌파했다가 이제서야 한 60만 원 후반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진입 가능할까요? 진입해도 높이는 아마 80만 원 가면 또 무거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만 원 정도까지만 대응하신다고 생각하고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사신다라고 하면.
산다 하면 네, 80만 원. 맞습니다. 로보티즈는 정말 강하네요. 지금 로보티즈는 자리가 뭐 예. 직전 고점 부근이네요. 여긴 조금 더 조정 나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 진입은 아니고 로보티즈는 일단은 좀 더 눌렸을 때 들어가 보자. 이렇게 답을 받아봤습니다. 로봇 안에서도 여러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론 제약바이오 볼 텐데 어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반등이 뭐 꾸준하게 안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제 ABL 바이오 강력하게 움직여져서 좀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다시 장중 20%의 급락이어서 이거 임상 데이터 해석이 분분하다던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현재 임상 데이터 중에 하나가 조금 미스를 했는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좀 과하게 해석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급락이 나왔죠, 관련 자회사가, 기업이. 그죠? 이제 자회사가 아니라 ABL 바이오랑 관계사죠. ABL 바이오가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001이라고 해서 첫 물질을 이중항체 물질을 그쪽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담도암 2차까지 갔는데 이상이 끝나고 결과를 발표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시장이 원하던 것보다 조금 안 나왔다 이런 건데, 그 회사는 그걸 가지고 FDA에다가 조기 승인 신청하겠다. 그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급등하겠죠. 그럼 아직 뭐 악재라고 볼 수는 아직 없겠네요. 모르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가 그 가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그것 때문에 빠진 것도 사실은 지금 어불성설이고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냥 악재를 악재로 이제 인식하고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 더 미는 것 같은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거를 왜 이걸 생각하지? 지금은 ABL 바이오는 오히려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가 더 큰데,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어제 살아나고 있었는데 오늘 죽인 거죠. 뭐 물론 이제 어제 그 담도함 그것 때문에 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가 반영됐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ABL 바이오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조금 좀 과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 코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지금 나쁜 악영향을 좀 미쳤다.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3,000당에 한번 그러더니 이제 또 ABL 바이오가 쭉 물고 늘어지고 네. 돌아가면서 지금 알테오젠도 한번 그랬고, 좋은 거를 또 나쁘게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왜 지금 바이오가 약하냐면 살 게 많아서 그래요. 일단 수급이 돈이 안 들어온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살 게 많습니다. 근데 정책 이슈가 좀 들어오고 하면 좀 생각보다 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국민성장펀드 관련돼서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오면 아마 ABL 바이오를 제일 먼저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나요, 대표님? 근데 이제 바이오가 한번 악재가 나오면 이거를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반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테오젠도 짧게 봐주세요. 답답해서요. 40만 원 돌파가 너무 어려워서 40만 원 갔다 해도 다시 밀리고 지금 결국 30만 원 수준인데 원체 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출중하고 레퍼런스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다고 보세요?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죠 시장에. 그러니까 뭐 2조, 3조, 4조 이런 이제 계약을 보다가 몇 천억짜리 계약 보니까 성에 안 차죠. 성에 안 차서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조금 멍청해서 그런 것 같다. 참여자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알테오젠은 내년 되면 5천억 이상의 돈을 버는 회사예요. 예. 그러면 지금 바이오텍에서 그렇게 벌만한 회사가 없죠. 그럼 이 밸류가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를 따질 게 아니라 2년 뒤 걸 잡아당기면 지금 너무 싼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기업 중에 1조 이상 버는 회사는 딱 두 회사밖에 없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조업하는 회사들이죠. 거기는. 네. 그러면 바이오텍에서 지금 5천억을 내년에 벌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이렇게 홀대하는 것도 사실은 좀 드문 경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36만 원 근처 가면 올리고 38만 원 가면 빼고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죠.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답답할 때 원래 시장이 돌아설 때는 또 강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문제가 코스피 이전 상장이 오히려 악재가 돼 버렸어요. 그래요? 코스피로 갈 거니까 코스닥 수급이 안 들어오죠. 네. 그렇다고 코스피도 아니니까 코스피 수급도 안 들어오죠. 애매한 상황에 걸려 있다. 일단 완료가 돼야 되겠어요. 그냥 옮길 거면 빨리 옮기고 남을 거면 차라리 그냥 취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옮기네 만에 하는 시점이잖아요. 옮기는 거는 정해졌는데 아직 시기가 안 정해진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조금 수급 공백이 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그렇게
이러한 홀대를 받을 정도의 이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반등 구간으로 올라가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부분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진짜 빠르게 우리 철강까지도 체크해 볼게요. 단기적인 이 섹터라고 봐야 될까요? 철강주 오늘 반짝 상승 나와주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실적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일단 동국제강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제강 업체들도 기대가 더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중국의 과잉 생산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업이 안 좋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예. 리튬 때문에. 그렇죠. 세아제강 지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철강, 동국제강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 화면에 나오는 TCC3 같은 경우는 그냥 저거죠. 예. 배터리 이슈로 올라오는 거고, 원통형 배터리 이슈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현대제철이 최근에 보면은 좀 뭐 모양이 좀 심상치 않다. 네. 네. 올라갈 자리인가요? 워낙 싸요. PBR이 0.3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새만금 쪽에 현대가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죠. 네. 네, 그런 거 관련돼서 수혜를 또 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조금 조정이 나오면 한번 보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강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일단 이 또한 선별적으로 바라보시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대제철 정도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좀 단기간에 올라간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눌렸을 때 진입해보자라는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 불세 대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에 코인은 열심히 올라왔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건전한 조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부터 다른 자산들이 다 빠질 때 코인은 계속 우상향을 했고요. 이제 전쟁이 끝나가려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폭등을 하고 그 폭등 뒤에 건전한 조정이다.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소위 말해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우선은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슈 짧게만 짚어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만찬장에서 그 총격을 피습을 당했잖아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권력자들, 뭐 대통령이라든지 대선 후보들이 피습을 받는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권력자가 힘이 더 세지고, 뭐 대선 후보일 경우에는 당선이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자, 이 화면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 대선 후보 때도 막 이렇게 피습을 당했는데, 다행히 그때 뭐 이렇게 작은 상처만 있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2024년 1월 달에 그 피습을 당했던 사건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대통령의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권력자가 이런 식으로 뭐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공격을 당할수록 해당 권력자는 더 강해지고 그 권력자가 바라는 방향대로 이제 세상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쟁 이슈는 희미해졌지만 우리 실물 경제는 굉장히 좋지 못해요. 지금 기름값 굉장히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이제 일반 휘발유 기준으로 2,000원이 거의 넘고요. 뭐 고급유 같은 경우는 2,500원에 육박하는 주유소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기름값을 올리는 거를 유도한 게 누구다? 바로 트럼프라는 거죠.
트럼프가 애초에 이 기름값을 올리려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제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중동 원유가 아니라 미국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이 휴스턴 지역으로 수많은 유조선들이 이 빨간 색깔들이 다 유조선입니다. 이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바라던 그림이었고 트럼프는 이 마린 트래픽이라는 사이트의 화면인데요. 이걸 보고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다. 그래서 비싼 기름,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잖아요. 미국도 이제 비싸게 오른 기름값을 비싸게 팔아서 이제 나라에 막대한 부를 얻으려는 이런 사업가적 마인드를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 세계 최대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돈이라는 거는 자본주의는 힘이 센 쪽으로 권력자한테 쏠릴 수밖에 없고 그 권력자가 바라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이미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답지를 내세웠습니다. 강한 미국 경제, 마가라고 합니다. 이 마가 구축 전략을 보면은 에너지 패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고 실제로 일정 부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패권,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인공지능,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을 비롯한 전 세계 인공지능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바로 이 크립토, 비트코인입니다. 왜 비트코인이냐면은 비트코인이 미래의 핵심 금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다 투자해서 돈 벌려고 방송 보시는 거일 텐데요. 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행위는 결국에는 이 금융의, 이 자본주의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돈이 흘러갈 곳에 미리 배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 하나의 남은 카드, 인공지능도 아니고요. 에너지는 더더욱도 아닙니다. 이제 크립토, 이 크립토가 올해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점을 하셔서 크게 수익을 낼 준비, 연말까지 정말 소위 말해 돈복사 파티를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그 비트코인 이슈 중에 하나가 그 클래리티 법안 통과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정말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은행들이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은행들은 그 디지털 금융 시대가 열리면 본인들의 밥그릇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금융, 블록체인에다가 돈을 맡기게 되고 블록체인 이런 거 온체인 데이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보안 완벽하고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들이 중간에서 그런 금융 서비스에서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합법화가 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은행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들은 밥그릇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이제 미국이 이 암호화폐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지 못하면 중국한테 우리가 뺏긴다. 디지털 금융 패권을 뺏긴다. 더 나아가서는 안 그래도 지금 달러 패권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더 달러 패권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지니어스 법안, 올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자문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클래리티 법안 통과 안 되면은 중국한테만 좋은 거다. 빨리 통과시켜라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드디어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좀 가시권에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이 6월 달에 트럼프가 서명을 할 것이 유력하다. 그러면 결국 5월 달 안에 상원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클래리티 법이 5월 마크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루미스 의원이 5월 클래리티 법 마크업을 공식화하며 6월 달에 상원 표결 가능성이 커졌다. 자, 상원 표결,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트럼프의 서명은 사실상 자동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클래리티 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 막대한 투자 자산들이 있죠. 대기 자산들, 미국 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국부 펀드나 연기금이 되고 유입이 될 텐데 이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도 간다라고 합니다. 케빈 오리얼이라는 그 코인 인플루언서가 그 국부 펀드나 연기금이 되고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실제로 100여 개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상원에 클래리티 법안 처리 촉구를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거예요. 세계 최대 권력자가 방향성을 비트코인,
디지털 금융으로 정했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중요한데 뭐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자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된다. 뭐 4, 5월에 통과가 되든 6월에 통과가 되든 7월에 통과가 되든 딱 정확하게 언제 통과한다. 이거는 맞출 수 없겠지만 무조건 통과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그거에 따라서 플랜, 스케줄표를 다 짜놨어요. 결국에 이제 미국이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돼요. 돈을 풀어서 주가도 올리고 코인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그 돈들이 어디서 나냐?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 팔아가지고 이제 기름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 유동성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져서 이제 미국 채권으로 전 세계 투자 자금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채권 팔아서 유동성 확보하고 그래서 이미 재무부에서 5월 달부터 돈을 시장에 풀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클래리티 법안이 윤활유 역할을 통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올해 역사적 상승,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역사적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연말까지 크게 수익을 내셔야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지금 코로나 때 2020년도 코로나 때 돈 풀기 해가지고 주식이고 뭐고 엄청 많이 올랐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결국에는 돈을 많이 풀어서 오른 건데 자 2020년도에 요 돈 푸는 속도 보이시죠? 엄청 많이 가파르게 돈을 풀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24년도까지는 비교적 긴축 유동성을 조절을 했는데 자 2025년 말부터 다시 막대한 돈 풀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표, 권력자들의 스케줄표, 돈의 흐름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파악했을 때 단 하나의 남은 카드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수급을 봐도요. 지금 현재 고래들, 개인 투자자들은 다 팔고 있고요. 고래들은 엄청 많이 사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2020년도에 고래들이 이렇게 많이 모았을 때, 고래들이 물량을 많이 모았을 때 비트코인은 폭등을 했고요. 2022년도에도 고래들이 많이 모았을 때 비트코인 폭등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고래들이 많이 모았을 때 비트코인 폭등했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2026년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고래들이 비트코인에 가장 많이 매집해둔 상황입니다. 자, 오르고 나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르기 전에 선점을 하셔야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자, 이 또 다른 내용을 보면은 비트코인 고래들이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죠. 13년 이후에 가장 큰 월간 매수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013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만 원이었어요. 하나로 20만 원. 지금 얼마죠? 1억 1천만 원 넘었죠. 그럼 1억 1천만 원에 육박하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2013년도에도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지금 그때 2013년 이후에 가장 큰 월간 매수세가 고래들한테 들어왔다라는 거는 엄청난 폭등 전초다. 정말 폭풍 전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ETF 수급도 되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10월부터 코인 시장 굉장히 빠졌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록 ETF가 정말 기똥차게 팔았습니다. 이 빨간색이 판 거거든요. 거의 안 쉬고 계속 팔았는데 자 이제 3월달, 4월달 들어와서 어떻죠? 이 초록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의미 있는 그 엄청나게 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수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 블랙록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엄청 많이 오를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토큰화 자산들 이제는 지금 현재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거의 좀 상용화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토큰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그 투자 자산들 대부분 다 모든 투자 자산들이 다 토큰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주식, 뭐 부동산, 채권, 뭐 금, 은 이런 거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토큰화 자산이 돼서 거래가 될 거예요. 그거를 선도하는 게 누구다? 바로 월가입니다. 미국 세계 최대의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이제 암호화폐 중심부로 들어온다. 이제 233년의 전통 거래소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토큰화 자산,
네, 토큰, 그 블록체인 데이터를 거래함으로써 우리가 투자 자산들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고요. 그게 월가에서 주도를 하고 이 토큰화 자산이 이더리움 체인위에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크게 오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세계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톱니, 비트마인의 톱니도 크립토 윈터가 끝나고 이더리움이 6만 달러 간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2,200, 30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30배 오른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크게 돈을 버시려면요. 이렇게 이미 많이 오른 자산을 사시면 안 되고 앞으로 크게 오를 자산들을 오르기 전에 배팅을 하셔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버티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시해드리는 솔루션이 단타 트레이딩 하자. 올랐을 때 팔고 빠졌을 때 다시 사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그냥 뭐 희망 고문, 올라갈 거니까 버티세요. 예, 그거는 좀 책임감 없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수익을 꾸준히 내셔야 되는데 그 수익을 꾸준히 내는 방법이 단타 트레이딩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팀방에서는 지금 하루에 5개에서 10개씩 비트코인, 이더리움 단타를 드리고 있는데 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단타 드리면 한 번에 5에서 10% 수익률 나오고 있는데 100개 드리면은 90개 이상이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팀방에서 이렇게 비트 이더 단타 치시면서 수익 쌓아가시고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전략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돈 냄새 잘 맡는, 정말 돈 냄새를 잘 맡는 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미래에셋 최근에 스페이스X 투자해서 대박 났죠. 주가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 미래에셋 증권의 박현주 회장님이 코빗을 인수했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김남구 회장이 코인원을 한다 만다 이런 찌라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왜 증권사에서 갑자기 이런 돈 냄새 잘 맡는 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냐? 답은 하나죠. 앞에 이제 미국이 이 토크나이제이션, 토크나 자산 거래 플랫폼이 이제 중심이 될 건데 그러려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블록체인 거래소를 통해서 이런 모든 투자 자산들이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돈 냄새 잘 맡는 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저점에서 30% 이상 반등을 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30% 이상 반등을 기록하면 다시 그 저점을 깨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7년 됐거든요. 17년 동안 비트코인이 급등락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점 찍고 30% 이상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이 저점 대비해서 30%를 회복을 했다. 예, 올라가다가 단기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우상향은 이미 정해졌고요. 우상향이 정해졌음에도 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올랐을 때 팔고 빠졌을 때 다시 사는 단타 트레이딩 전략을 필수로 해야 된다. 예,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타로 예,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 내면 정말 재밌잖아요. 예, 단타 트레이딩 하시고 동시에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투트랙 전략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크게 수익을 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단타 트레이딩 100% 무료로 저희 팀방에서 승률 90%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얼굴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카메라 플래시 가지고 딱 찍으면은 링크가 열립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 창이 열립니다. 가운데 1:1 오픈 채팅 버튼 누르셔가지고 저희 팀방 참여하셔서 이런 단타 트레이딩 전략들 실제 수익,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전시해 주신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비트코인 시장은 8만 달러 문턱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 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올랐을 때 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격을 딱 정확하게 정하지 마시고 이제 뭐 보조지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는 가격이 올랐고 과매수 구간, 매수세가 강할 때는 가격이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잖아요. 자, 보면은 게다가 지금 요 8만 1000달러 부근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한 번에 이걸 뚫고 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여기서 또 조정받고 다시 상승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은
그냥 예를 들어 내가 뭐 비트코인 7만 달러에 샀는데 8만 달러 근처 갔어요. 그럼 수익권이잖아요. 아, 수익권이 내 계좌에 빨간불 찍혀 있으니까 기분 좋을 거예요. 근데 다시 빠져가지고 7만 달러 됐어요. 현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안 그래도 변동성이 심한데 그래서 올랐을 때 팔고 빠졌을 때 다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분봉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시장은 항상 단타 수익을 줄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이제 선수들은 뭐 공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그냥 뭐 하락 추세일 때는 그냥 웬만하면 매매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선 맞고 빠지고 반등 나오더라도 저항선 맞고 빠집니다. 정말 쉽지 않나요? 자, 200일선 아래에서는 매수하지 말고 그리고 200일선 위로 차트가 돌아섰을 때 이때 내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7만 1000달러에서 매수세가 돌아서면서 이 차트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으면 자, 시간 지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화면에 담기 힘들 정도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차트를 24시간 계속 보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방에서 24시간 단타 트레이딩, 단타 포지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승률 엄청나게 좋고요. 이더리움은 변동성이 더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도 하락 추세일 때는 이렇게 올랐다가 저항 맞고 빠지고 올랐다가 저항 맞고 빠지고 이렇지만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는 여러분들이 200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면은 시간 지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이건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탄력이 더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더리움 위주로 단타 트레이딩 포지션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하나 3% 5% 수익 나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사실 저희 코인 시장에서는 단타 쳐서 5% 10% 수익 내는 거 정말 쉽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단타 트레이딩을 저희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했잖아요. 무료는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무료로 하다가 몇 주 뒤에 회비 내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치사하게. 근데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이 꽉 차면 저희가 관리해드릴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팀방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자리가 있으니까요. 이런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단타 트레이딩 전략들 실제로 그냥 단타 포지션을 드려요. 따라만 하셔도 수익이 나는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 트레이더들이 물심양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팀방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제 얼굴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노란 톡방 창 열리면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방송 잘 봤다. 나도 단타 트레이딩 하고 싶다. 연말까지 트럼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크게 올린다는데 나도 돈 벌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 팀방으로 100% 무료로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든 수익을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시장 하루빨리 또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4시간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정보들 알려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팀방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 실제로 저희 담당 트레이더가 저희 팀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포지션을 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저희가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드리는 게 아니라 가격이랑 익절가, 손절가 정확하게 제시해드리면서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죠. 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회복이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포지션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도 포지션 드리고 나서 1차 입절 구간, 2차 입절 구간 이런 식으로 가이드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정말 소위 말해서 떠먹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따라만 하셔가지고는 정말 큰 돈을 버시기는 쉽지 않아요. 따라만 하셔도 5% 10%씩 꾸준히 수익 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차트 공부도 하고 이렇게 트레이딩 기술들을 배우면서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24시간 코인 시장 돌아가니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배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팀방 들어오신 분들이 수익 많이 났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제 얼굴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잖아요. 핸드폰 꺼내셔가지고요. 핸드폰으로 카메라 화면 켜세요. 카메라 화면 켜고 이렇게 딱 QR코드에 갖다 대면은 링크가 이렇게 뜰 거예요. 가운데.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노란 톡방 창이 열려요. 이 노란 톡방 창이 열리면 끝이 아니라 가운데 1대1 오픈 채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가지고 방송 잘 봤다. 나도 단타 트레이딩 참여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예, 코인으로 한번 진짜 올해 대박 나보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 팀방으로 입장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코인 단타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만 단타를 치셔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연말까지 돼서 코인 막 2배, 3배, 4배, 이더리움 막 10배 오르고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셔서 많은 수익 연말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인에 대한 단타 트레이닝 전략들 알고 싶다면 빠르게 또 정보방 입장하셔서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불세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널 카드 이제 마감까지 3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전략 날카롭게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연일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다가 일단 오늘 지수상으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 랠리를 또 써 내려가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오늘 상단 계속해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 나오네요. 코스닥은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키워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자리겠죠. 아무래도 오늘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며칠 동안에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시장이 어쨌거나 전체의 추세는 변함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가파르게 과매수권에 좀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많이 떨어지면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어떤 이런 눌림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일단은 전날에 미증시도 나스닥이 거의 사상 최대 신고가로 찍었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메타 그리고 아마존, 애플이 연달아서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미증시도 한 번 더 좀 좋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협상이 어제 보니까 조건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협상이 타결이 안 됐어요. 일단은 그 조건 자체가 이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어떤 핵무기에 대한 어떤 추진은 거의 맨 뒤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유가도 보면 사실 지금 80불 찍었다가 다시 96불까지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가 흐름들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을 하다 보니까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한 거의 100%죠. 100%라고 보면 되죠.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그동안은 이제 어쨌거나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다른 방식의 어떤 유동성을 폭증을 시키면서 증시를 부양을 시켰는데 이제 어떤 그러한 재료는 약간 소강 상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들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ATA 계약을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죠. 아주 예전과는 지금 상당히 좀 바뀌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ATA 장기 계약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고객사들 통해서 따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면 시장은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저가 매수세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가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주들의 실적이 앞으로의 이익 추정치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 또한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을 언급해 주신 건데요. 오늘 특징주 통해서 또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로봇 주셨는데 네네. 로봇 안에서의 종목이 현대오토에버더라고요. 네네. 결국에 이제 자동차 부품 오늘 굉장히 핫합니다만 네네. 로봇으로 바라보시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로봇을 그러니까 저는 추세가 꺾였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추세를 돌릴 때 주목을 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로보티즈가 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현대오토에버가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로봇 섹터를 계속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로봇 섹터가 강세가 나올 때는 어떤 특정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책적인 계기, 예를 들어서 노랑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대기업들의 그 노조 리스크가 큰 대기업들은 당연히 근로자들보다 이제 로봇 채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그런 수요가 이제 그런 심리가 로봇 섹터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폭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현대차가 이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거의 대량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현대차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들이 주가가 좀 폭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이죠.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현대차가 로봇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하면서 같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오늘 조금 61선 위에서 양봉 캔들이 좀 나와줬는데 이런 측면이 조금 긍정적이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이전 고점이 54만 3천 원인데 이때까지는 다시 한번 좀 트라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또 이제 노조가 이제 파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트레이딩 측면에서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제 파업을 계속 하게 되면 그때도 로봇 섹터들이 이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른 기업도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거의 넘버원 기업이잖아요. 넘버원 기업에서 노조들이 이제 파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좀 조정을 받고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 현대오토도 좋지만 뭐 한국 PIM도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PIM도 그렇고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자리 또 여전히 매력있다 말씀 주셨고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는 사인을 주신 거네요. 로봇주가 이제 막 반등을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이슈가 더해질지를 기대해 보면서 바라볼 필요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오늘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주목도가 상당한데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철강주라고 봐야 될 텐데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철광주이자 뭐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거의 손잡고 다 뭐 장중에 상한가도 가고 했었거든요. 포스코홀딩스 지금 자리 어때 보이나요? 지금 자리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어렵다는 건 이제 좀 과하게 올라갔다.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살 거였으면 네. 사실 오늘 샀으면 좀 괜찮았을 법한데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이전에 지금 매물대를 지금 맞고 좀 떨어진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홀딩스라고 하는 대형주 철강 종목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중소형주 단들은 계속 트레이딩 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대장을 했지만 이런 철강에 대한 센티가 좋아지면서 다른 중소형주들, 뭐 넥스트리라든지 휴스틸, 뭐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철강 이슈가 좀 하나 있었죠. 이란에서 철강 생산 능력의 뭐 70%가 좀 파괴가 돼서 철강 수출을 중단 발표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좀 부각을 받았고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철강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감산을 했죠. 지난달에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한 6.3% 감소.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철강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리튬도 그렇고 2차 전지단들도 조정이 크게 나왔었던 이유가 중국이 뭐 철강을 비롯해서 이 원자재를 그냥 계속 광산을 캐가다가 이제 싸게 저가로
해외에다가 그냥 덤핑을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소재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들도 피해가 있다는 걸 알아서 철강을 비롯해서 여러 원자재들을 지금 감산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도 지금 18만 위안이죠. 그러니까 막 14만 위안에서 뭐 17만 위안을 막 한 2달 안에 갔다가 또 몇 주 안에 18만 위안까지 지금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의 공급을 좀 줄이고 있는 측면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리튬도 생산하고 있고 철강도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지금 이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나 오늘은 조금 진입하기는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 오늘 급등한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오늘 만약에 시초가 공략했다면 너무나 좋은 자리였겠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간 자리라고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답을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권영우 대표의 종목들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받았었던 달바글로벌 가볼게요. 달바글로벌 지난주인가요?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수익이 30%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일봉상으로 차트 열고 보면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자리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강했나요? 야금야금 계속 갔네요. 예, 야금야금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 섹터도 보면은 뭐 VT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 좀 힘든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뚜렷한 종목들, 뭐 달바글로벌이 이번 1분기 실적을 컨센을 상회했고 또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8만 원대 돌파를 하자마자 매물대를 이제 소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 사인을 좀 드렸던 거고, 이 종목은 좀 느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리기 때문에 이건 좀 긴 호흡으로 롱텀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 내수도 좋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어서 꾸준히 끝까지 들고 가셔서 원하시는 만큼 수익률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수익을 즐기는 자리이겠습니다. 우리 어느새 30%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홀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2차 전지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최근에는 삼성 SDI도 있었고요. 이 안에서 에코프로는 지금 어떤 자리인가요? 일단 에코프로는 양극재 기업 하면 사실 1등 기업입니다. 삼성 SDI의 밸류체인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2차 전지의 대장주는 삼성 SDI인데 밸류체인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 뭐 LNF도 올랐었고 LNF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LNF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이 에코프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양극재 기업들도 2차 전지 소재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이익 스프레드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은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성장하는 사이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4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다시 꺾이기보다는 여기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61선 내지 뭐 5일선 부근을 좀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전고점 부근인 19만 원은 좀 무난하게 돌파를 여전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아마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에서 한번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간 2차 전지로 수익을 많이 주셨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LNF 그리고 에코프로가 되겠는데 에코프로는 여전히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오늘 현재 구간이 16만 원 초반인데 우리 19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하나 더 갈 텐데요. 현대차 볼게요. 네. 가장 먼저 주셨던 첫 출연 종목이 현대차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불을 뿜습니다. 반등의 이 서막이 올라간 자리인지 현대차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대차는 사실 대장이죠. 로봇의 진짜 실질적인 대장이 현대차입니다. 지금 뭐 테슬라도
처음에는 자동차 기업이었고 전기차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뭐 우주 항공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로봇 기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결국에 뭐 어떤 우스갯소리로 테슬라가 로봇으로 이렇게 변신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뭐 신호가 빨간불이 있었을 때 로봇으로 변신하는 뭐 그런 짤이 막 돌더라고요. 장난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테슬라는 로봇 기업인데 그럼 국내에도 이런 로봇 기업이 있죠. 이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아틀라스를 지금 유일하게 대량 양산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지금 7, 8월 달에 보면은 옵티머스가 지금 대량 양산을 한다라고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차도 옵티머스 양산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또 이벤트성으로 뭔가를 좀 소개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랑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라이벌의 그걸 뭐라 그러죠? 경쟁 구도요? 라이벌? 경쟁인데 그거 용호상박? 네. 네, 그게 기억이 안 났어요. 용호상박의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로봇 밸류를 받았다가 최근에 전쟁이 터져서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좀 추세를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60만 원 혹은 65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수급 쏠림에 대한 측면을 봤을 때도 이전에 고점인 네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도 뭐 무난하게 끌고 가시다 보면은 만족스러운 수익률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지금 자리 기분 좋게 끌고 가시면 되겠고 신규 진입도 가능하겠습니다. 60만 원, 65만 원 순차적인 목표가 여러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감 공략주를 받아볼 시간인데 자, 오늘같이 시장이 쉴 때는 어떤 종목으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미리미리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고요? 미리미리 시장 상승 전에 네네. 어떤 종목으로 좀 대기를 할까요? 조정이 나온 종목을 네. 미리 사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 같습니다. 왜냐면 오른 거를 지금 쫓아갔을 때 보니까 오늘도 어제는 로보티지가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트렌드는 한 번 양봉이 크게 나오면 두 번, 세 번 더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오늘 흐름이 바뀌었어요. 양봉이 이전에 박스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고 오히려 시가도 높게 뜨지 않고 바로 이제 음봉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오른 돌파 매매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정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뉴로메카라는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정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고가 대비 거의 한 50% 정도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협동 로봇 관련해서 자동화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도 주문을 받고 납품을 하고 있고 그때도 이제 담당자 뉴로메카 IR 담당자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만큼 로보티즈가 어제 올랐던 이유가 작년에 주문 받은 게 한 31만 대 정도였는데 아니죠. 풀캐파, 그러니까 31만 대를 주문을 받아서 풀캐파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41만 대예요.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능력보다 주문이 많아져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주문이 훨씬 많아져서 수요를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온 건데 뉴로메카도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삼성 계열의 운용사가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그런 부분 좀 부각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로메카가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었죠. 자금 조달을 그때 하려고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가액이 54,000원인가 5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제 유증에 대한 어떤 악재도 좀 소멸이 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대비 지금 50% 정도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유증에 대한 악재 해소도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50%만 올라도 사실 11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1만 원 정도까지만 오르더라도 50%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자, 목표가를 9만 5천 원 정도로 좀 잡아 드릴게요. 10만 원보다 좀 한 칸 아래로 9만 5천 원 정도로 잡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4천 원으로 이전 저점으로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의 마감 공략주 뉴로메카 받아봤는데요. 종가 베팅 혹은 내일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 95,000원인데 우리 화면 통해서 가격 전략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해봤습니다. 화요일의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숨 고르기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까지 이 전략 챙겨봤고요. 오늘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또 한 번의 사상 최고 랠리를 갈아치웠던 날입니다. 어제는 6,600 그리고 오늘은 6,700도 장 초반에 돌파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구간일지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하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팔자는 오늘장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여러 가지 호재성의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전략 궁금하시죠? 우리 계속해서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의 마감 시보 듣고 돌아와서 이제 내일의 전략들 계속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실적들이 또 이번 주 후반에 속속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FOMC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살펴보시죠. 오늘은 양대 지수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상단과 하락이 제한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마감가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또 한 번의 사상 최고 랠리를 써 내려갔습니다. 6,700선 돌파가 됐었는데요. 일단 6,700의 안착은 성공을 하진 못했습니다. 6,644포인트 수준에서 오늘 장이 종료가 됐고요. 전거래일 대비 0.39%의 상승으로 오늘 상승분 또한 일부 반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1%도 넘어가는 약세였었는데요. 오늘 ABL바이오가 지수를 끌어내렸었죠. 그래도 낙폭을 절반가량은 만회를 해줬고요. 0.8%의 하락으로 1215포인트 오늘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실까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1470원선 초반선에서 안정적으로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외국인들의 팔자가 뚜렷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2,500억 원의 물량 출회, 그리고 기관들은 오늘 다시 한번 매수로 가닥을 잡았고요. 4,700억 원의 매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조 단위의 매수가 들어왔었죠. 오늘은 5천억 원 가까운 매수였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는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들이 5,200억 원, 기관이 2,500억 원의 팔자였고 이 물량들을 고스란히 우리 개인들은 다시 한번 매수로 베팅을 해줬습니다. 선물 시장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은 팔았네요. 4,100억 원의 순매도가 현재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마감가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렸고요. 삼성전자 1%의 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노조 파업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는 모양새죠. 일단은 오늘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여줬고요. 참고로 구글의 딥마인드 CEO가 방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 LG 구광모 회장까지 만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어떠한 희소식이 전해질지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장 초반에 무려 133만 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52주 신고가, 역사적 최고가를 써 내려간 하루였는데요. 상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0.6%의 상승 마감됐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차 그룹이 아니었을까. 현대차 오늘 모처럼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간 답답했었던 흐름을 끊어내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장중에는 7%가 넘어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현대차 그룹주 손잡고 전방위적으로 올라갔고요. 오늘 현대차는 6% 가까운 상승으로 55만 원 선 안착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2차 전지단도 장 초반 대비해서 이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1.7%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보실까요? SK스퀘어는 역시나 SK하이닉스가 달려가자 함께 뜁니다. 오늘도 또 한 번의 신고가 81만 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종료됐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오늘 쉬어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의 약세로 다시 한번 140만 원 선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주들의 강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로봇주 안에서는 역력했었고요. 일단은 2차 전지는 확실히 최근 들어 이 체력 회복이 빠른 흐름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오늘 지지부진했던 흐름을 끊어내고 3%, 2%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알테오젠 쉬었고 삼천당제약도 어제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보실까요? 이 안에서 ABL바이오가 오늘 결국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담도암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결과가 전해지면서 오늘 그야말로의 급락, 장중에는 무려 25%의 급락을 보여줬었는데요. 19%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밖에 코오롱 티슈진과 리노공업, HLB 정도가 오늘장 선방을 해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의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은 쉬어가는 하루였었는데요. 과연 내일은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죠. 내일 시장의 잠재 유망주를 발굴해보는 내일장 리서치 시간입니다.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희비가 엇갈린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어갔지만 막판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이 코스닥 안에서는 선별적인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느낌들이 좀 났었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서 ABL 바이오라든가 또 브리핑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수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좀 크게 다가가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이 어제 미증시 안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밀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강세,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미증시의 흐름들이 있었고, 그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악재성 내용들로 지수가 이제 깔아내린 그런 생각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막판에 나오는 종가 관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투매성 종목들이 없었다라는 내용들, 악재가 더해지지 않은 그다음 건전한 그런 조정 구간들을 우리가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기대해 보시고, 시장의 전반적인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는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오면은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이런 수급의 편중 현상들이 굉장히 좀 과하게 나왔었는데, 코스피가 신고가를 쓴 이후로 아니면 코스닥도 따라간 이후로 다방면의 업종 섹터 안에서 돌아가는 순환매 랠리들이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쉬어갔고요. SK하이닉스도 평소보다는 좀 힘을 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 안에서 오늘은 현대차가 이제 장중에 고점까지는 8%가량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특징주가 되기도 하는데, 현대차의 이런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를 따라가는 또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기아라던가 아니면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차의 반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가 로봇주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예사롭지 않게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라던가 대표격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사례들을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은 지수의 부담감을 좀 느껴서 대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로봇주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은
상당히 좀 최근에 임팩트가 있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서 현대차가 우리 증시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른 종목들의 순환 파급 효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종목들도 이제 준비를 해봐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일부 조정 그다음에 음봉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오늘은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 안에서는 저는 음봉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매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렇게 뭐 거칠게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뭐 차익 실현이라던가 아니면 공방 싸움에서 매도가 이제 압도를 했다라던가 이런 그림들이 전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또 반도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정 음봉을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특징 섹터로 철강주들이 확실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가는 철강주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철강제 가격 변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철강의 수요가 폭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막 이제 다방면으로 나와주면서 오늘 철강주의 급등 흐름들을 좀 명분을 맞추려는 그런 뉴스 기사들도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발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주도 업종들이 좀 쉬어가거나 좀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투자 심리들이 여전히 또 살아있는 상황 안에서는 새로운 테마성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바라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장중에 뉴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라볼 만한 뭐 모멘텀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상 경제 점검 회의 뭐 이런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냐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금융위원장은 맞다 그렇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증시에서 우리 정부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부양하려는 그런 의지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지수를 강력하게 견인을 한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몫이 훨씬 컸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증시가 2026년도 넘어오면서 가장 좀 강했었던 특징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 예탁금의 규모가 과거에 나오지 않았었던 역대급 규모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 정부에서는 부양책을 계속 던져준다라는 이슈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졌었죠.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예탁금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125조 규모로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만들어졌었던 이런 유동성 장세가 충분히 또 다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던져도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들이 이제 지수를 좀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도 과거처럼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증시의 움직임이 다소 쉬어가거나 코스닥 지수는 좀 눌린 구간들이 있었지만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다. 오히려 시장이 좀 눌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의심을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는지 다음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오늘과 같은 또 좋은 수익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몇몇 무거운 종목들이 크게 빠지면서 양시장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마감 특징주는 어느 쪽이 좋을까요? 네, 제가 사랑하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섹터가 있죠. MLCC 쪽 안에서는 여전히 좋은 훈풍이 잘 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종목을 좀 묵직하게 멀리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께는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전자, 이 삼성 3인방을 항상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오늘은 삼성 SDI의 흐름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전기가 최근에 눌림 구간들은 있었으나 오늘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식포차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때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 및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 제시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꽤나 좀 많이 올랐죠. 이제 11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전히 삼성전기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삼성전기의 새로운 신고가 가능성은 여전히 멀리 열려 있다라는 의견이 좀 동일합니다. 제가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그다음에 제 삼성전기, 삼성 SDI 의견 듣고 입장하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더 높이 보셔도 좋다 이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는데 혹시나 또 오늘 또 삼성전기를 또 같이 매매하고 계신 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또 계속해서 좀 공유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잡아드리는 내용들을 보고 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기는 기판 쪽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MLCC 쪽 안에서는 폭발적인 수요가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보여줬었던 움직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급이 못 따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다시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가격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럼 또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MLCC를 이제 판매를 하는 기업들한테는 마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뭐 매출액 자체가 이제 점프를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분위기가 지금 뭐 사이클을 타고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뭐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뭐 IB라던가 우리나라 증권가 안에서도 목표치를 계속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MLCC는 들어가는 사업 분야가 폭증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AI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제 뭐 한 기기에 들어가는 MLCC의 양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이 사이클이 더 강력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신고가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전반적으로는 약했지만 이 종목에서는 뭐 여전히 강하다라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여전히 MLCC는 살아있다라고 또 느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지금 80만 원대의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100만 원 근접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그림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제가 자주 또 브리핑 드리고 정보방 통해서 뉴스들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모습처럼 삼성전기도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MLCC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런 종목 갖고 싶으신 분들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MLCC 안에서 꼽아주신 종목들은 지금 다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막 콘덴서 그리고 GIS 각각 18% 그리고 6%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처럼 폭발적인 성장력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막 콘덴서는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과거에도 좋은 수익이 났고, 올라간 자리에서 재추천을 했을 때도 또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텍도 이미 뭐 좋은 결과치, 세 자리 결과치가 나왔고, 대주전자재료도 뭐 최근에 또 상한가 근접하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확실히 삼성전기가 살아있다 보니까 MLCC 쪽 안에 그 다음 동생격의 종목들도 분위기를 계속 키워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가치가 더 발현될 수 있는데 아직은 주가의 반영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사막 콘덴서랑 그다음에 GIS가 지금은 확실히 좀 덜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막 콘덴서도 바닥에서는 제법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전반적인 중장기 추세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실적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올라갈 공간들이 제법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GIS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었는데 오늘 GIS가 일봉 차트에서도 그렇고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상방으로 다시 한번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GIS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었던 3월달 그다음에 2월달의 전고점을 뚫고 52주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IS도 이제 빨간불이 잘 들어와서 또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또 두 자리 수익률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욕심을 좀 더 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도는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되 전량 매도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좀 강력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MLCC 관련해서는 기대감 많이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마콘덴서 GIS 짚어주시고요. 지금 반도체단 안에서 퀄리터스 반도체도 44%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이 종목도 여전히 홀딩일까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는 지난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수익률을 좀 빠르게 키워왔고요. 상한가 이후에 일부 조정은 있었으나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도 돌파하는 모습들이 확실히 좀 인상적입니다. 과거에 이제 광 반도체 쪽 안에서 이슈를 강하게 받았었고, 그다음에 광통신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여전히 또 강력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흐름들이 여전히 위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일부 조정 구간 안에서 새로운 매수의 관점으로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께는 적절한 선택이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앞자리가 지금은 4대이긴 한데 이제 50%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공간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굳이 광통신의 테마성 유행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반도체주로서 그동안 월봉 차트 안에서 오랜 기간 횡보, 이제 바닥을 뚫고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은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은 기업으로 잘 수익을 내고 상한가를 먹었던 종목인데 여전히 관심을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음봉 조정들이 조금 거칠어진다라고 한다면 없으셨던 분들 아니면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재차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또 하나 담아볼 만한 종목 없을까 하신 분들 신규 진입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퀄리타스 반도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리서치 토픽은 어느 쪽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로봇주를 하나 골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제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매일같이 이제 진행하는 아침 시황방송에서 이제 로봇주들을 자주 좀 언급을 드리는데 이제는 새로 준비를 할 시기가 저는 확실히 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현대차가 보여준 확실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현대차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들 아니면 뉴스 기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대차가 일단은 완성차 쪽 안에서도 실적을 다시 당겨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피지컬 AI 기업으로 이제 그 변화를 모색을 하면서 신사업에 대해서 이제 혁신 경영 이런 발표들도 있고 확실히 이제 자동차 쪽도 좋지만 여전히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주식시장 안에서 기대감을 폭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휴머노이드라던가 이제 로봇 쪽의 움직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현대차의 반응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대장격인 로보티즈 아니면 오늘 아침에는 이제 현대차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클로봇이라던가 과거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요즘에 거래량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을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 안에서는 과거에 보여줬었던 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번 들어오면은 그 주가의 상승률의 흐름은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을 보시는 분들은 과거에 좀 끼가 좋았었던, 과거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노리면은 보다 빠르고 더 강력한 그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로봇주는요, 과거에 우리 엄청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끼가 이제 풍부한 종목입니다.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이슈와 실적,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차트의 위치가 바닥권에서 매물대 돌파하고 위쪽으로 소화시키면서 상승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빨리 준비해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방 통해서 종목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오랫동안 쉬어갔던 로봇주 그 안에서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궁금하시다면 정보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파이널 리서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